자,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들어갈게요. 53쪽. 자, 이제 함수의 뜻 설명드렸고, 이제 몇 가지 용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왼쪽에서 잠깐 보시겠어요? 좋다. 우리 2번에 있는 문제를 풀어봤고, 자, 다시 한번, 요 2번 그림은요, 요것은 뭐야?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가 맞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모든 x가 선택을 하고 있고 하나씩만 가고 있으니까 이게 함수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그동안도 이제 뭐 이런 말은 안 썼지만 이제 그런 개념을 알고 있었던 몇 가지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필기를 그냥 이 문제다 할까요? 그냥 이 문제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그동안 이제 함수를 다룰 때 보통 이제 대입을 한다고 치면 x에다가 대입을 먼저 하는 거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 y 쪽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x가 들어가는 쪽이잖아. 그치? 자, 어차피 여기를 제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 자, 요게 이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의역이라는 말을 쓸 건데 정의역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x가 될 수 있는 이 친구, 이 전체를 보통 정의역이라 부릅니다. 어쩌면 이 정의역이 그냥 우리가 아는 말 중에 그냥 뭐 비슷한 말로는 어쩌면 x가 될 수 있는 전체 집합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1학기 때 이제 보통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쩌면 정의역이었던 거지. x는 다 된다. 가끔 뭐 자연수에서 그런 게 이제 정의역이라 불리는 거예요. x의 범위 혹은 뭐 여러분들이 뭐 x의 범위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x가 될 수 있는.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 정의역을 구해라. 이제 문제가 나와. 오른쪽에 정의역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집합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번 경우는 이제 4개밖에 없기 4개잖아요. 1, 2, 3, 4. 이제 이런 게 정의역입니다. x의 범위.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y쪽도 뭐가 있냐면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책에는 문제에는 y쪽은 잘 안 나와. 근데 보통 이제 y쪽도 가끔 경우에 따라 범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쩌면 앞으로 공역이라고 불릴 거예요. 자, 공역도 어쩌면 집합이라고 해. 자, 그리고 공역의 뜻은 뭐다? y가 될 수 있는 어쩌면 비슷한 말로 y가 될 수 있는 전체 집합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각 밑에서 6번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제 이 y쪽도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x가 2였는데 없잖아. 버리는 것처럼 이제 어떤 y쪽 범위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y의 범위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공역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집합으로 y가 될 수 있는 게 1, 2, 3이잖아요. 이렇게 3개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의역은 x쪽을 말하는 거고 공역은 y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용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용어가 치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치역. 치역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y쪽 보시면요. 동진아 여기 1, 2, 3이 공역이라고 했잖아. 어차피 y가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실제로 선택을 받은 건 누구야? 여러분 선택받은 건 1, 3 두 개밖에 없지. 얘네들을 보통 저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역과 치역은 달라요. 그러니까 공역은 y 전체를 말하는 거고 치역은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좀 당연한 얘기인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뭐 하나 응용하자면 자, 우리가 배운 표현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 명제는 행날 참일까 그러면? 이걸 항상 참인 거예요. 왜? 당연히 치역이라는 거는 공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이라는 게 전체라 보시면 되고 치역은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애들만 모아놓으시면 치역이다. 자, 이 세 가지 용어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자, 바로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7, 8, 9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정의역, 공역, 치역.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앞으로 저희가 많이 쓸 겁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함수를 배우시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공역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정의역, 공역은 어쩌면 정의역은 X 쪽의 어떤 전 진입할 보시면 돼요. X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공역은 Y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7번부터 8, 9번까지 뭐 어렵지 않잖아요. 바로 가볼게요.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근데 그동안은요, 함수 배울 때 이런 걸 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 적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이 정의역은요,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의역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1학기 때도 정의역 본 적 있습니다. 자, X의 범위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의역부터. 자, 한 명씩 호명하면 도와주세요. 자, 일단 셋 다 함수가 맞거든요. 자, 이번 문제는 함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인데 7번 문제 소미야. 정의역은 누굴까요? 집합 1, 2, 3. 공역은요? 치역은요? 그렇죠. 치역은 선택받는 애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공역은 이제 전체, 치역은 선택받은 것만. 한 번 더. 자, 동진아 8번 문제 정의역 뭘 것 같아? 1, 2, 3, 4. 공역은요? A, B, C. 치역은요? A. 다들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9번 문제. 혹시 이거 아연아 정의역은 뭘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공역은요? 치역은요? 치역은 1, 3, 4.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잠깐만 여담인데 저희가 이제 1학기 때부터 함수 많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처음 배운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자,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자, 1학기 문제입니다. 1학기 때 했던 게 2차 함수 배웠잖아. 2차 함수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지. 있을까? 두근두근. 여기부터네요. 자, 일단 봐봐. 보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정의역이란 말, 공역이란 말이 사실 없는 경우도 많았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다른 나와 있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다들 저랑 있으니까 제가 보통 그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처음 보게 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우리 이 문제 기억나시나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요거 보통 제가 뭐라 불렀게요? 정의야. 가위라 불렀잖아. 이게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정의역을 제한한 거예요. 정의역 이제는 뭐야? 전체가 아니라 딱 0부터 4까지만 보게 돼. 이게 정의역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어쩌면 일종의 가위라 불렀던 게 지금 보니까 정의역이야. 사실은. 정의역. 선생님 아까 그 없던 건 뭐예요? 자, 책 돌아가봐. 이제 위에 써 있는데 사실 이제 보통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위에 한번 밑줄 그어볼래요?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정의역, 공역, 치역 써 있는데 여기에 밑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사실 이제 보통 없는 경우도 많아. 보통 특별하게 뭐 정의역이 아까 가위가 없어. 뭐 별건 없어. 그럴 때는요. 보통 뒤에 써 있네요. 정의역과 공역을 보통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잖아. 그럼 다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은 그러니까 다 된다. 라고 보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언급이 없을 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언급이 있으면 가위가 생긴 거야. 여기만 보라는 거지. 아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정의역이 그랬었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뭐 그런 문제예요. 다음 장 가시면 뭐야 이미 아는 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번 문제부터 세 문제. 이거 뭐야 이거? 이미 다들 알잖아. 요 기호. 자,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라 불리는 것들이 나와요. 그 일단 아는 것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이번에 새로 배운 거를 섞어서 이제 막 뭔가 이제 좀 이해를 조금 더 잘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함수값 뭐 구할 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F3 혹시 이거 혜린아 F3 얼마죠?
9잖아. 뭐 또 F 가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자 밑에 있는 문제의 동진아 F3 얘는 얼마냐? 10분의 1.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12번 F0 승우야 얼마지? 여기죠. 감사합니다. 쌤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방금 앞장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 그런 걸 배우고 왔잖아요. 이제 굳이 말하면 얘를 저희가 이제 좀 그 정의역, 공역, 치역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저 보세요. 자, 여기 오른쪽에 공간이 있을까? 한번 간단히 아까 그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조금 괜찮아요. 한번 간단하게 요 그림을 표시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서 이제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보자면 여기 있는 3 있잖아요. 얘가 그럼 아연아 이 3은 어디의 원소일까요? 여러분 저 3이 그럼 어디의 원소일까? 저게 이제 뭘 말하는 걸까요? 굳이 말하자면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의미가 3이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이제 우리가 넣는 거잖아요. 그 x라는 게 정의역의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집합의 표현과도 연결을 시켜보시고요. 이해돼? 다시 뒤에 있는 요 9 있죠? 요 9는요 얘나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얘는 어디의 원소일까? 여기 Y쪽이니까 오늘 배운 용어 여기가 뭐라고요? 공역이 맞나요? 요게 이제 공역의 원소인 거예요.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공역의 원소이자 얘는 이제 함수값인 거니까 말하자면 누구의? 치역의 원소. 여기 있을까요? 그 치역의 원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함수값은 선택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9라는 거는 선택을 받은 친구니까 어쩌면 수많은 것 중에서 선택을 받았으니까 치역의 원소구나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나오는지 이해하자고요. 이거 지금 이거 구할 거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누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배운 용어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지금 보니까 요 3이 정의역의 원소인 거야. 그리고 9라는 거는 공역의 원소 중에 일부인 거야. 그리고 얘는 심지어 선택을 받은 거니까 치역의 원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까지 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겠죠? 요것도 정의역의 원소인 거야. 요게 치역인 거예요. 치역의 원소. 선택을 받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가보시면요. 이제 뭐 비슷해요. 자, 한번 13번 문제 풀어볼까? 자, 이번 문제는 치역을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치역의 뜻을 아는 친구들은 치역이 뭔지 아시니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화살표 그림을 그래도 괜찮아요. 특히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몇 개 없을 때는 실제로 화살표 그림을 되게 좋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때는 이렇게 안 하잖아. 1차 함수는 정의역이 전체야. 이거 언제 그리겠다고요? 굉장히 촘촘할 때는 못 그리는데 몇 개 없다? 화살표 그림이 제일 좋아. 사실은. 13번입니다. 정의역 한번, 치역 한번 구해보세요. 정의역 공역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2교시 첫 번째 내용은 요 이제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일단 이해부터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고정관념들 다 깨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치역의 뜻이 뭐라고요? 치역은 y값 중에서 선택을 받은 y값들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사실상 치역을 구하란 말은 뭐야? 얘네들의 함수값을 다 구하란 얘기예요. 이해돼?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 F1 2잖아. 자, 2가 요게 이제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2가 없다.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2가 없다. 함수가 아닌 거예요. 2가 있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F2 3, 자, F3 4, F4 오니까 얘네들을 모은 게 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중에서 선택받은 건 딱 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게 치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14번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1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15번은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꼭 위에처럼 식으로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줘도 관계를 만족하면 함수인 거니까. 자, 한번 해볼 건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 시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체크할 게 총 4개거든. F1, F2, F3, F4. 자, F3은요, 쌤 어떻게 해요? X에다가 3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시키는 걸 하시면 돼요. 뒤에 시키는 게 뭐냐면 3의 약수의 개수. 이게 몇 개죠? 2개잖아. 근데 그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가끔 또 비유할 때 자판기거든. X에 뭔가를 넣으면 이런 자판기 누르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판기도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조건 만족합니다. 왜? 누르면 나오고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자판기도 함수 같은 거라, 그러니까 자판기로도 많이 비유해요. 그러니까 함수가 되게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F4는요, 아, 야, 이거 뭘 것 같아요? 그쵸? 어렵지 않은 걸 넣으면 돼요. 그리고 시키고 가면 돼요. 4의 약수의 개수니까 3개 있잖아요. 그런 3개가 나오는 자판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F1은요, 1의 약수의 개수니까 1개겠죠. 그리고 F2는요, 2의 약수니까 2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받은 것들이 치역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정답을 쓸 때는 뭐 치역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합 때 배웠지만 2, 2는 한 번만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치역이 1, 2, 3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밑에 있는 16번에 봐. 자, 이거는요, 별표 하나.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고2 애들도 이거를 이때 배우네. 이거를 은근히 함수값을 못 구해요. 대입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F1, F2, F3, F4 구해보세요. 이거는요,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나머지가 나오는 함수거든요. 근데 이걸 은근히 못해. 그냥 나눗셈 못해. 자, 물어볼까요? 자, 이 문제. 예를 들어서 F1. 자, F1. 자,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무슨 함수예요? 1 나누기 3. 나머지가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소미야, 1 나누기 3. 나머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1 나눈 친구? 이게 1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2도 이거를 말을 잘 못해요. 왜? 뭐예요? 여러분, 이거 1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내용인데요. 1 나누기 3이잖아. 나눗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1 나누기 3. 자, 위에 몫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몫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경우? 0. 여러분,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몫의 뜻이 뭐야? 떨어지는 거 말하는데 안 떨어져. 아니, 애초에 사람이 3명인데 하나밖에 없다고요. 안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3 곱하기 0은 0이고요. 즉 나머지가 뭐가 된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남게 되는 거예요. 몫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못해요, 애들이. 이게 1인 걸 모른다는 거야. 한 번 더. 그럼 이제 F2도 뭘까요? 친구야, F2는 뭘 것 같아? 2 나누기 3. 나머지가 뭘까요? 얘도 2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외우세요. 이렇게 적을 때는 걔가 다 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F3은요, 혜린아, F3은 뭘까요? 1이요? 자, 3 나누기 3은 맞습니다. 이제 한 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학기 때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인 거죠. 그리고 F4는 소미야 뭘까요? 그렇죠. 4 나누기 3은 이제 하나 떨어지고 한 개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요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앞에 이거 2개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맨날 애들 틀려요. 이게 안 되는데 뭘 안 돼요? 되는데. 아시겠죠? 즉 치역은 뭐다? 그럼 0, 1, 2 이렇게 쓰면 치역 되겠죠. 이게 치역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오늘은 고정관념을 많이 낄 거예요. 자, 혹시 이런 함수 본 적 있나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보게 돼. 진짜 많이 봅니다. 제가 보통 일명 좀 쪼개진 함수라 부르는데 우리 그동안은요 함수의 식이 하나였잖아. 이번 문제는 함수의 식이 하나가 아니라 2개 혹은 뭐 3개 그 이상도 나오게 돼요. 이런 경우. 지금부터 이런 경우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쪼개진 함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문제는 일단 뭐 구하는 문제냐면요. 이거 4개 구하는 문제예요. 까먹지 마시고요. 치역. 자, 구할 건데
쌤, 자, 식이 이제 하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디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필기할게요. 일단은 이런 식이 딱 나오면 눈이 가는 방향이 첫 번째. 일단 뒤에 있는 여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통 제가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길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 표지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디로 들어갈지의 표지판이야. 즉 여기가 뭐 서울로 가세요. 부산은 이쪽 길입니다. 표지판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이제 실제로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함수 값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F1, 자, F1이잖아요. 자, F1은요, 여기 표지판 보시면 승우야, 위로 가는데 밑으로 가는데. 자, X가 1은요, 여기랑 맞나요? 이거 잡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즉, 1로 가시면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2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표지판 보고 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인 겁니다. 한 번 더. 자, F2. 자, 이 경우는 아니나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가라는 거예요. 위로 가시면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문제는 그게 없는데 원래 여기에 이제 X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자, F3과 4는 둘 다 동진아 어디로 갈까요? 둘 다 위로 가는 거니까 둘 다 1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함수예요. 왜? 이게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요. 모든 X가 선택을 하고 있고 하나만 하잖아요. 이건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수 있구나. 자, 이번 문제는 치역 구하는 문제니까 치역은 1과 2. 딱 두 개만 선택받는 거예요. 이해돼? 얘 풀어보시겠어요?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잘 보시면 글로 들어가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닙니다. 자, 이제 20분도 안 남았는데 조금 템포 올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다음 장까지 해야 돼가지고 대신에 오늘은 그 다른 책에는 유형 문제도 딱히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풀어보시면 되는 수준이라서 말씀 유형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란 말 많이 썼잖아요. 이제 함수의 정확한 뜻도 아셔야 되고 정의역이다, 공역이다, 치역이다 이런 용어 다 아셔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 다 깨시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개를 구할 건데 자, F0 자, 이거는 F0이래. F1 자, 얘는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얘는 이제 홀짝이니까 홀수는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가시면 1 나오겠죠. 자, F는 짝수니까 위로 가시면 되고 홀수는 밑으로, 짝수는 위로 이렇게 가서 치역이 뭐다? 0과 1 맞나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위로 가봐. 자, 오른쪽 위에 이제 19번 문제가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학기 때 이 말을 종종 한 적 있어요. 혹시 1학기 때 우리 좀 가끔 이런 거 본 기억나세요? 제가 이게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 2학기 내용인데 근데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이미 해봤거든요. 쳐보세요. 그리고 얘는요 일단 위에 읽어보시면 좀 빨리 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 fx가 나와 있어요.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문제는 x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1학기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죠? x에다가 지금 x 빼기 1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x에다가 x 빼기 1을 대입하시면 저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1학기 때 말을 했어요. 일단 말하면서도 이건 원래 2학기 내용인데 좀 애매하다. 이 말도 덧붙였고요. 자, 시범 올릴까요? 자, 얘는 뭐 하자고? x에다가 x 빼기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잠깐 물어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면 2x-2 맞나요? 이렇게. 자, 밑에는 20번 풀어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을 하는 문제.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딱 나오면 이제 저 x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1학기 때 가끔 나왔어. 원래 지금 배울 타이밍이야. 원래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꼭 x만 된다? 그것도 고정관념이야. 이 자리는요, 우리가 보통 fx라고 쓰는데 꼭 x가 아니면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은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고 가실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20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x에다가 2x 플러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다가 주의할 점, 대입할 때는 괄호 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 세트니까. 괄호 치고 정리하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 문제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가 자,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23번 문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좀 이제 학생들이 일단은 좀 센스 있게 푸는 친구도 있어요. 한번 23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제가 지금부터 이 문제 푸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23번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뭐 느낌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 24가 사실은 제가 설명드릴 두 가지 방식인데 보통 이제 푸는 친구들은 그 첫 번째 방식으로 풀더라고요. 좀 약간 뭔가 느낌으로 나쁘지 않아요. 자, 혹시 이거 혜리나 뭐 나온 거 없어요? F0 혹시 1 나온 친구? 약간 그게 이제 아마 그렇게 푸신 걸 거예요. 자, 이건 1입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필기해 볼래요? 첫 번째. 자, 이제 이거를 구하는 첫 번째 방식은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요 자리에 0이 있는 거잖아. 용진아 맞아? 이 자리에 0이 있는 거니까 이 식이 0이라고 식을 세우면 어떨까요? 저는 있는 그대로 본 건데 이 자리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 얘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x가 얼마일 때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구나 가 나와서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거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는 f0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1이 나오겠죠. 여기 첫 번째 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자, 밑에 있는 24번이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풀이거든요. 자, 지금 이 필기는 자, 두 번째 필기는 24번에다가 여기에 이제 밑에 있는 24번 문제가 이제 이 문제예요. 요거를 연습해 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뭘 만들 수 있냐면 쳐보세요. 여러분 얘는요. 방금 우리가 위에 19번, 20번에서 이런 걸 만들어 봤잖아. 이번엔 반대로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이거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위에 있는 19번 문제 반대 상황이야. 19번은요. 이걸 주고 얘를 만들었잖아. 이건 좀 쉬워요. 근데 반대로 이걸 주고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드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쓰이는 방식은요. 우리가 이제 중3 때 처음 배웠던 치환이라는 아이템을 좀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하면 요거를 좀 fx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로 바꾸면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f0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바꾸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어디가 불편하다? 요 자리가 불편한 거 맞나요? 자, 이 자리를 간단하게 바꾸고 싶은 거잖아. 이런 용도로 치환을 쓰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 자리를요. 제가 좀 어쩌면 t라고 두겠습니다. 처음부터 x라고 두면 안 돼요. 지금 얘를 x라고 두면 이상한 식이 나와. 일단 우리가 염색을 할 건데 염색을 한 두 번에 걸쳐 할 거예요. 자, 과정입니다. 다시. 자, 얘를 t라고 치환하시면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왼쪽을 이제 ft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봐봐. 아직 오른쪽이 뭐예요? 아직 오른쪽에 x가 남아있단 말이야. 이것도 t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자, 어떻게 한다? 요 지환에서 약간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양쪽에다가 3 곱하시고요.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x에는 3t-1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정리한 다음에 x에다가 뭐를 위에서 정리한 3t-1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즉 대입해 주시면 이 식이 뭘로 바뀐다? 결론적으로 ft는 t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해? 그리고 여기서 뭐 하면 돼? 여기서 그냥 t를 x로만 염색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fx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다시 어쩌면요 방법이 뭐냐면 여기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t라고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t에 관한 식으로 쫙 정리를 하고 다시 x로 바꾸는 거예요. t만.
실제로 보다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똑같이 F0은 1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 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 이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냥 딱 이걸 요구할 때가. 요구하면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치환으로 한번 밑에 있는 26번 문제 있잖아. 이거 해볼게요. 자, 이제 26번 문제가 요렇게 이제 fx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26번 문제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자, 하는 방식은 첫 번째, 요 안쪽 자리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해서 x를 전부 다 t로 바꿔줄 거예요. x를 전부 다 t로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요 t를 x로만 딱 바꾸시면, 그러니까 염색을 하는 염색을. 처음에 x를 t로 염색했다가 다시 x로 염색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x로 염색하면 정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t로 갔다가 x로 가야 됩니다. 사실 말하자면 이 x랑 저 x는 다른 x예요. 조금 좀 다른 x예요. 기호가 똑같이 x인데 좀 다른 x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문 정답이 좀 안 예쁩니다. 막 분수가 나와요. 계속. 이번 문제는 정답이 안 예쁜 게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뭔가 함수값 구하는 그런 거 관련 내용인데, 이제 이런 어떤 식에 관한 것도 뭐 이럴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건 사실 지금도 빙산일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잖아. 우리 고등학생인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없네요. 한번 더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이 문제는요, 사실 굳이 안 구하고 풀 수 있다고요. 대충 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요구하면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fx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구하는 순서 첫 번째 뭐 하자? 치환을 할 겁니다. 어디를? 자, 여기 있는 2x-1을요. 조금 간단하게 하는 용도로의 치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치환을 공통인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간단히 하는 용도로.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x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자, 이 식을 바꿀게요. 자, 식 바꾸겠습니다. 자, 얘를 t라고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x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예요. 왜? 그래야지 온통 t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다 t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암산할게요. 얘를 전개해 보시면 이거 맞나? 이거 맞? 아니다. 이거 여기가 4분의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염색을 하시면 fx도 구할 수가 있다. 어쩌면 위에 있는 19번 문제의 반대 상황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줬을 때 이렇게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주면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작업은 많이 하진 않아. 그러니까 딱 이번 시험 범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시고 다음 문제 가볼게.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되게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은요, 마지막 내용인데, 자, 위에 제목이 뭐라 써있잖아요. 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도 이걸 배웠거든요. 제가 막 집합할 때 이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번 페이지는 뭐에 관한 페이지다? 어쩌면 같다에 관한 페이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뭘 배우면 항상 같다라는 걸 정의한다고 하잖아. 자, 오랜만에 복습. 이건 피하지 마. 혹시 여러분들 집합에서 같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기억나세요? 이게 원래 다 그러니까 원래 정의 같은 게 있어요. 정확한 뜻. 자, 집합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집합에서는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 수학적인 뜻이었고 실제로 어렵지 않았잖아. 그냥 같으면 같았거든요. 근데 자, 함수에서 같은 거. 자,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함수
개가 같다라는 게 뭔지를 정의할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쌤 그냥 식이 같으면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밑에 문제 보시면 식이 똑같은데 다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서는 같은 게 뭔지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따로 필기 안 할게요. 요 두 가지가 함수에서 같다의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의역과 공역이란 말 배웠잖아.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 사실 이것 때문에 너네가 생각하는 거랑 상식과 안 맞아요. 다시 어쩌면 첫 번째는요.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걸 표현할 때 어쩌면 즉 기본 세팅이 같아야 돼요. 사실 정의역과 공역은 어쩌면 그 함수의 기본 세팅이란 말이야. x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y가 어느 정도인지인데 그게 달라버리면 다른 함수예요. 그러니까 식이 같아서 저희 다른 함수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두 번째가 이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식이 같다는 건 어쩌면 2번 조건이에요. 써드릴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실 식이 같다라고 알고 있는 거는 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뭔지는 조금 이제 문제를 봐야 할 거예요. 저건 조금 이제 읽어보면 뭔 소리가 싶을 건데 사실 식이 같으면 2번은 되는 거예요. 근데 식이 같다고 다가 아니라 1번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달라버리면 식이 같더라도 다른 함수가 돼요. 자, 이번 페이지는 같다.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두 개가 같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시범 보여드리면 사실 보통 잘 합니다. 얘도 뭐 그냥 하면 대충 그냥 이러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이거든. 자, 한번 제가 이제 위에 있는 1번과 2번이 뭔 소리인지를 얘는 문제로 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위에 뭐가 써있다? 정의역이 써있네요. 그리고 자, 이번 문제 공역이 없잖아.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아연아? 공역이 없으면 공역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다? 이 경우는 이제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쪽은 지금 다 되는 상황이야. 뭐 제한이 없습니다. 정의역만 1, 2인 거지. 자, 어쩌면 이것 때문에 봐봐. 일단은 정의역은 애초에 똑같죠. 공역도 같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1번 조건은 다 만족을 해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2번 조건을 체크하는 문제야. 2번 조건이 뭔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2번 조건. 제가 2번 조건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번 조건이 뭐냐면 수학적으로 그리고 위에 정의역이 1과 2잖아요. 1과 2인데 한번 여러분들 이거 구해보실래요? F1, F2, G1, G2 얘도 한번 F1, F2, G1, G2 구해보세요. 사실은 2번 조건이 조금 이제 들어보시면 약간 이 소리인데 위에 써있는 게 괜히 어렵게 나와 있어요. 다 들어보면 2번 조건은 보통 식이 같으면 만족이 되는데 일단 지금 문제 보시면 둘 다 식이 달라요. 놀랍게도 식이 다르다고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2번 조건 들어갑니다. 자, F1 빨리 할게요. 1이죠. F2 4고요. G1 1이죠. G2 2잖아요. 2번 조건은요. 잠깐 보실래요? 2번 조건은 여기에 1을 넣은 거랑 여기에 1을 넣은 게 같아야 돼요. 다시 여기에 2를 넣은 거랑 2를 넣은 게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른 함수예요. 이거는 이제 같은 함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2번 조건은 1을 넣으면 같은 게 나와야 돼요. 2 넣으면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2번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이 같단 말은 당연히 같아지니까 자동으로 만족이 돼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식이 달라도 이게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28번 문제는요. F1 2죠. F2 8이죠. G1 2죠. G2 8 맞나요? 그럼 이거 어떠세요? 혜린아? 꼭 같잖아. 이거 무슨 함수다? 놀랍게도 같은 함수예요. 28번의 F랑 G는 같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껍데기가 같다고 같은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 자, 함수 같다는 거는 정의역, 공역 같아야 돼.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출제 포인트는 정의역, 공역이 잘 안 건드릴까? 같게 줘요. 이게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31번 문제 보이세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저 F랑 G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31번입니다. 즉 여러분 빠르게 각각의 함수 값들을 다 구하신 다음에 그게 다 짝이 맞으면 같은 함수예요. 식이 달라도. 근데 그게 다르면 다른 함수예요. 심지어 식이 같아도 근데 식이 같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식이 같으면 2번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이 돼요. 근데 식이 달라도 이런 경우는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을 잘 조절하면 식이 다르지만 같은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역이 중요해요. 정의역을 어떻게 준비할까 달라져요. 이 상태가. 자, 그럼 31번은요. 혹시 이거 해보시면 알아.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이건 아마 다 같은 함수일 거예요. 실제로 F-2랑 G-2 같고요. F0이랑 G0 같고요. F2랑 G2가 같으면 이거는 같은 함수예요. 식이 다르지만. 이해돼요? 자, 오른쪽 가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른쪽은요. 방금 했던 거 반대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같대요. 같으면 방금 했던 걸 하면 됩니다. 자, 끝으로 볼게요. 시간 없다. 자, 요게 뭐 미정계수 문제라 불리는 거잖아. 같다라고 주고 A, B 구하는 문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0을 넣었을 때 둘 다 같은 게 나와야 돼요. 1을 넣으면 같은 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 사실은. 근데 이제 너네 상식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원래 수학에서는 항상 같다라는 걸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운이 좋았던 거예요. 웬만하면 상식과 맞잖아. 같으면 같은 거다. 얘는 아니야. 달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잘 조절해야 돼요. 정의역. 자, 정의역을. 자, 이 문제 끝으로 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 한번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아. 오늘은 이 책 안 했잖아요. 그냥 해보시면 다 됩니다. 미리 보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한 문제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해봐 한 문제니까. 아시겠죠? 자, 혹시 뭐 나온 거 있어요? A 얼마 나왔어요? B는요? 다들 나오셨나요? 확인 좀. 다들 이거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같다면서요. 이게 같아야 되는 거야. 다 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마무리 하시고 다음 수업은 토요일이니까 꼭 숙제 미루지 마시고요. 대학 얼마 안 남았잖아. 파이팅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수업 끝나고 1시간만 더 부처하겠습니다. 특강.